뭐라고? 통역사가 없다고? 회장님 사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하, 청소부 따위가 통역을? 좋아, 이번 일이 잘 되면 월급을 10배로 올려주지. 이때까지만 해도 정민호 회장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청소부라고 무시하던 소연이 5개 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소연이 자신의 회사를 위기에서 구하게 될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렇게 정민호 회장은 결국 소연을 인정하게 되지만 소연에게는 많은 시련이 닥쳐옵니다.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소연이 과연 어떻게 역경을 딛고 일어설지 기대해 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서울의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죠.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이야 박소연. 혼잣말이 입김처럼 흩어졌습니다. 테헤란로의 거대한 유리 건물이 어둠 속에서 우뚝 솟아 있었어요. 테크노바 본사, 한국 최고의 IT 기업이죠. 3년 전만 해도 이곳은 소연에게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청소해야 할 건물일 뿐이었어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며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습니다. 소연 씨, 오늘도 일찍 오네. 네, 안녕하세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청소도구함에서 유니폼을 꺼내 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29살. 아직 젊은 나이인데 거울 속 자신은 왠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5층에서 멈췄습니다. 임원실층이었죠. 이 시간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공간에서만큼은 자신이 청소부가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회의실 문을 열자 어제 회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영어로 빼곡히 적힌 글자들이 있었어요. AI 드리번 솔루션 포 프리딕티브 애널리틱스. 소연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무의식 중에 읽고 있었던 거예요. 더 ROI 프로젝션 쇼즈어 35% 인크리스 인 Q3.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외교관 시험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던 날이었죠. 5개 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던 그녀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대학 시절 내내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익힌 언어들이었어요. 소연아, 우리 딸이 최고야. 외교관이 되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아버지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졌죠. 미안하다, 소연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울먹이던 아버지의 목소리. 수입 사업이 실패했다는 소식. 10억이라는 믿을 수 없는 빚. 그 순간 소연의 꿈도 미래도 모든 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회의실 바닥을 닦으며 소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영어 문장들로 가득했죠. 한때는 유엔 회의장에서 통역을 하는 자신을 상상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누가 있나?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소연은 깜짝 놀랐어요. 돌아보니 정민호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테크노바의 창업자이자 CEO. 새벽에 회사에 나오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죄송합니다.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정 회장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청소? 이 시간에? 네, 회의실은 일찍 청소해야 해서. 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소연을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 소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청소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투명 인간을 보듯 하는 그런 시선. 일 끝나면 빨리 나가도록.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정 회장은 사라졌습니다. 소연은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6시가 되자 다른 청소 직원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는 3년째 함께 일하는 정숙 아주머니도 있었죠. 소연아, 또 일찍 왔구나.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부지런해? 그냥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정숙 아주머니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소연을 봤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소연이 왜 이 일을 하는지, 매달 300만 원씩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는 것도. 오전 8시가 되자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복도 구석에서 유리창을 닫고 있었어요. 아, 더러워. 청소도 제대로 안 하네. 비서실 차장 윤서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서영이 소연 앞에 멈춰 섰어요. 여기 다시 닦아. 지문이 그대로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숙이자 서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영어 공부나 한다더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맡은 일이나 제대로 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새벽에 몰래 보던 영어 자료들을. 서영이 가고 난 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유리창을 다시 닦았어요.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절대 울면 안 돼. 점심시간 옥상에서 혼자 김밥을 먹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소연아, 나 혜진이야.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혜진. 지금은 대기업 해외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었죠. 응, 혜진아. 잘 지내? 나야 뭐. 너는? 요즘 어때? 그냥. 그래. 전화 너머로 혜진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소연아, 너 정말 계속 그 일 할 거야? 내 실력이면 충분히 다른 일 할 수 있잖아. 혜진아, 내가 우리 회사에 자리 있는지 알아볼까? 통번역 쪽으로. 됐어. 난 괜찮아. 소연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어요. 부모님 빚 다 갚으면 그때 생각해 볼게. 이제 3년 지났으니까 7년만 더 버티면 돼. 7년을.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아, 넌 정말 대단해.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별거 아니야. 그리고 있잖아. 소연은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거야. 꼭 그럴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25층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임원들이 외부 미팅으로 자리를 비운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회장실 앞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때 열려있던 문 사이로 서류가 보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어포 용지 한 장. 주워서 책상에 올려놓으려던 순간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 실리콘밸리 AI 투자 유치 전략.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내용이 저절로 읽혔어요. 영어로 된 투자 제안서였는데 기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에게는 어렵지 않았죠. 대학 시절 부전공이 컴퓨터공학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게.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다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류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서둘러 나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후 5시 청소 일과가 끝났어요. 다른 직원들은 하나둘 퇴근했지만 소연은 1층 로비를 한 번 더 닦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일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수고했어요. 경비 아저씨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아. 힘내.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소연은 잠시 쉬었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 피곤에 지친 사람들 사이에서 소연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오늘 본 영어 문서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혹시, 정말 혹시라도 기회가 온다면.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이게 내 자리야.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언젠가
정말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거라는 희망의 불꽃이. 집에 도착하니 8시가 넘었습니다. 원룸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의 전화가 왔어요. 소연아, 저녁은 먹었니? 네, 엄마.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요? 응. 오늘도 일 나가셨어. 새벽에 나가서 아직 안 들어오셨네. 어머니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막노동을 하시는 아버지, 식당 주방에서 일하시는 어머니, 모두 소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 빚 때문이었죠. 엄마, 이번 달 월급 받으면 또 붙일게요. 소연아, 내가 다 짊어질 필요 없어. 우리도 같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곧 다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소연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자 먼지가 쌓인 책들이 보였어요. 외교관 시험 교재들, 5개 국어 사전들, 그리고 합격하면 쓰려고 산 새 정장. 손이 떨렸습니다. 울지 마. 울면 안 돼. 혼잣말로 다짐했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3년. 1095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남들이 잠든 시간에 건물을 청소했죠. 무시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받으면서도 참았어요. 왜냐하면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소연은 눈물을 닦고 영어 원서를 한 권 꺼냈습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읽어야 했어요. 실력을 잃으면 안 되니까.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어야 하니까. Someday, someday, I will rise again. 작은 목소리로 움조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저 불빛들 중 하나는 분명 자신을 위한 빛일 거라고 소연은 믿고 싶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야 했어요. 하지만 오늘 밤만은 잠들기 전 조금만 더 꿈을 꿔도 되겠죠? 책을 덮으며 소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 있었으니까요. 숨겨진 빛은 언젠가 반드시 세상을 밝게 비출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소연은 계속 걸어갈 겁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소연은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25층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것 같았죠. 오늘이 그날이구나. 혼잣말이 나왔어요. 지난주부터 회사가 술렁거렸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형 투자사들이 온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500억 규모의 AI 기술 투자, 테크노바의 운명이 걸린 미팅이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을 닦으며 소연은 생각했어요. 어제 본 서류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어로 가득한 투자 제안서, 기술 용어들, 그리고 아, 맞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소연은 걸레를 멈췄습니다. 어제 그 서류에서 본 실수, 머신러닝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용어를 잘못 쓴 게 분명했어요. 투자자들이 그걸 발견하면.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청소나 하자. 7시가 되자 회사는 부산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임원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소연은 복도 구석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었죠. 김 차장님, 통역사분은 언제 오시는 거예요? 비서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8시에 도착하신대요. 미팅이 9시니까 충분할 겁니다. 그래도 불안한데. 혹시 모르니까 예비 통역사도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소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통역사라? 한때는 자신도 그런 일을 꿈꿨었죠. 8시 15분. 갑자기 비서실이 발칵 뒤집혔어요. 어떻게, 지금 뭐라고요? 윤서영 차장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교통사고요? 통역사님이? 소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병원에 실려가셨대요. 의식은 있는데 절대 못 오신다고. 미쳤어. 30분 후에 미팅인데. 발소리가 요란하게 복도를 오갔습니다. 임원들이 비상회의를 하는 것 같았어요. 소연은 벽에 붙어 숨을 죽였습니다. 다른 통역사를 구해봐. 당장. 정민호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화가 잔뜩 나 있었죠. 이미 연락 돌려봤는데 다들 스케줄이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500억이 걸려 있다고. 순간 소연의 가슴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미친 생각이었어요. 청소부인 자신이 무슨 통역을. 하지만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만이라도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나? IT 용어까지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준혁 기획실 차장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소연은 그를 알고 있었죠. 다른 임원들과 달리 청소 직원들에게도 인사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아니면. 소연의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한 발, 또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기. 작은 목소리가 나왔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모두가 정신없이 전화를 돌리고 있었으니까요. 저기요. 이번엔 좀 더 크게 말했습니다. 몇몇이 돌아봤어요. 그리고 얼굴이 일그러졌죠. 지금 청소할 때가 아니잖아. 서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가다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순간 비서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소연에게 쏠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뭐라고? 정 회장이 차가운 눈으로 소연을 봤어요. 통역이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소연은 끝까지 말했어요. 영어도 할 수 있고 IT 용어도 알아요. 서영이 비웃었습니다. 청소부가 무슨 통역을 한다고?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에요. 소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지금 물러서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저 대학에서 영어 전공했어요.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도 할 수 있고요. 컴퓨터 공학도 부전공했습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증명할 수 있어? 준혁 차장이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I can provide professional interpretation services for your AI technology investment meeting. Influent in technical terms including machine learning, neural networks, and predictive analytics. 유창한 영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모두의 입이 벌어졌어요. 특히 서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죠. 중국어로도 해봐. 정 회장이 말했어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소연은 바로 중국어로 전환했어요. 그 다음은 일본어, 프랑스어. 충분해. 정 회장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정말 통역이 가능한가? 네, 할 수 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하지만 실수하면?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35분. 25분 후면 투자자들이 도착합니다. 정 회장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어요. 그러다 준혁을 봤습니다. 강 차장, 어떻게 생각해? 저는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선 다른 선택지가 없고요. 준혁이 소연을 봤어요. 믿어주는 눈빛이었습니다. 좋아. 정 회장이 결정을 내렸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이번 미팅이 성공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연봉 1억을 주겠어. 하지만 그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실패하면 당장 나가는 거야. 이해했나? 소연의 무릎이 떨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10분 안에 정장으로 갈아입고 와. 윤 차장, 예비 정장 있지? 서영은 억울한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장실에서 정장으로 갈아입으며 소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정장을 입는 게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정리했어요. 밖으로 나오자 모두가 놀란 눈으로 봤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소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시간이 없어. 회의실로 가자. 정 회장이 앞장섰어요.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따라갔습니다. 9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리고 미국 투자자들이 들어왔어요. 3명의 중년 남성과 1명의 여성.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었죠. 구드모닝. 웰컴 투 테크노바. 정 회장이 인사했고 소연이 바로 통역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Our AI Driven Predictive Analytics Platform can increase operational efficiency by 45%. 기술 설명이 쏟아져 나왔어요. 소연은 집중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죠. 그런데 WAIT, I have a question about your neural network architecture. 한 투자자가 갑자기 질문했어요. 고도의 기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긴장했어요. 이런 질문까지 통역할 수 있을까? 하지만 소연은 침착하게 통역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바 측의 답변도 완벽하게 영어로 전달했죠. Impressive. Your interpreter really understands the technical nuances. 투자자가 감탄했어요. 소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팅은 계속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소연은 단순히 통역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뉘앙스까지 설명하며 양쪽의 이해를 도왔죠. When Mr. Young says we will consider it positively, it means they are very interested in Korean business culture.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This has been one of the most productive meetings WEV had in Korea. 대표 투자자가 말했습니다. Your interpreter is exceptional. Where did you find such talent? 정 회장이 소연을 봤어요. 그의 눈에 놀라움이 가득했죠. SHES, our special staff. Well, you are lucky to have her. Best interpreter WEV worked with in Asia. 소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3년 만에 들은 인정이었어요. 미팅이 끝났습니다. Very impressed. We'd like to proceed with the $500 million investment. 500억 투자 확정. 회의실에 환호성이 터졌어요. 임원들이 서로 악수하며 기뻐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떠난 후 정 회장이 소연에게 다가왔어요. 이름이 뭔가? 박소연입니다. 박소연. 그는 잠시 소연을 바라봤어요. 약속은 지키겠네. 다음 주부터 정식 직원이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문위원으로 임명하겠어. 소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연봉 1억도 약속대로다. 자세한 건 인사팀에서 연락할 거야. 정 회장이 돌아서다가 다시 멈칫습니다. 그런데 왜 청소를 하고 있었나? 소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의 빚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회의실에 혼자 남은 소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어요. 해냈어. 나 정말 해냈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정식 계약서를 받고 나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문이 열리고 준혁이 들어왔어요. 축하해요. 정말 대단했어요.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아니에요. 당신이 잘한 거예요. 준혁이 미소 지으며 명함을 건넸어요.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될 텐데 편하게 연락하세요. 소연은 명함을 받으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만에 받아보는 따뜻한 대우였으니까요. 복도로 나오자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진짜 청소부였대? 대박. 어떻게 그런 실력을. 숨은 인재였네. 서영은 소연을 피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옥상으로 올라간 소연은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하늘이 도왔구나.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혜진이었습니다. 소연아, 지금 회사야? 점심 같이 먹자. 혜진아, 나 있잖아. 응?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소연은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 정식 직원 됐어. 연봉 1억 받는. 전화 너머로 혜진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뭐, 진짜야. 어떻게? 긴 얘기야. 만나서 말할게. 미쳤다. 당장 만나자. 축하해야지. 전화를 끊고 소연은 다시 하늘을 봤어요. 운명의 순간은 정말 갑자기 찾아오는구나. 3년 동안 매일 같은 길을 걸었지만 오늘은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건물도 하늘도 자기 자신도. 이제 시작이야. 작게 중얼거렸어요. 정말로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소연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 정장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아직도 낯설었어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문위원 박소연. 신분증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청소부였던 사람이 이제는 정식 직원이 되었죠.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경비 아저씨는 여전히 반갑게 인사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어머, 저 사람 아니야? 맞아. 청소하던 사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연은 고개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15층.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이 있는 곳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팀원들이 일제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아, 네. 저쪽이 자리예요. 팀장이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렸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숙 아주머니였어요. 함께 청소했던 동료였죠. 소연아, 정말이니? 네가 정직원 됐다고? 네, 아주머니. 어떻게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소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갑자기 된 일이라. 그래. 잘 됐네. 잘 됐어. 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박소연 씨. 고개를 들자 윤서영이 서 있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회장님이 특별히 뽑으셨다면서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운? 서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청소부가 하루아침에 연봉 1억? 그게 운이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흘끔거렸어요. 모두가 듣고 있었습니다. 전 그저 됐어요. 실력으로 증명하면 되겠죠? 서영이 서류 뭉치를 소연의 책상에 던졌습니다. 내일 중국 알리바바 팀이 와요. 클라우드 서비스 협력건, 기술 문서 다 번역하고 브리핑 자료 만들어 놓으세요. 서류를 보니 수백 페이지였어요.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양이 아니었죠. 오늘 중으로요. 서영이 덧붙였습니다. 분명히 괴롭히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청소만 하다가 해보겠습니다. 소연의 단호한 대답에 서영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돌아섰죠.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소연은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죠. 중국어 기술 문서는 특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할 수 있어. 해야 해.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혼자 먹네. 준혁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어요. 아, 차장님. 그냥 편하게 준혁 씨라고 해요. 이제 동료니까. 따뜻한 커피를 건네받으며 소연은 목이 맸습니다. 다들 힘들게 하죠?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예상했어요. 미안해요. 도와주고 싶은데. 아니에요. 이건 제가 극복해야 할 일이에요. 준혁이 소연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강하네요. 강해야 하거든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번역이 끝났어요. 소연은 지친 몸을 일으켜 세워 프린터로 갔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봤어? 청소부 출신이 연봉 1억이래. 미쳤다. 회장이랑 무슨 관계인가 봐. 그러게.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말이 되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게 아닌데. 하지만 해명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서류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국 알리바바 팀이 도착했습니다. 소연은 완벽하게 준비한 자료를 들고 회의실로 향했어요. 테크노바. 유창한 중국어로 인사하자 상대방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복잡한 기술 용어가 난무했지만 소연은 침착하게 통역했습니다. 때로는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며 오해를 풀어주기도 했죠. 2시간의 회의가 끝났을 때 알리바바 측 대표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최고의 통역이었습니다. 덕분에 아주 생산적인 회의였어요. 회의실을 나오는 소연의 뒤에서 속삭임이 들렸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래도 청소부였잖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실력을 증명해도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이번엔 일본 소프트뱅크 팀과의 미팅이었습니다. 로봇 기술 제휴 관련 회의였죠. 일본어 특유의 정중한 표현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소연을 보며 일본 측에서 감탄했습니다. 회의는 대성공이었어요. 계약 조건도 테크노바에 유리하게 조정됐죠. 정 회장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낙서가 되어 있었어요. 가정부 출신 통역사.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누가 이런. 준혁이 다가와 낙서를 보고는 화를 냈어요. 이건 너무하잖아. 괜찮아요. 소연은 조용히 지우개를 꺼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네. 익숙해요. 그 말에 준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며칠 후
더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들었어? 박소연이 회장이랑. 헐, 진짜? 그래서 갑자기 연봉 1억인가 봐. 악성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당에 가면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소연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을 때였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거야? 3년 동안 청소하면서도 울지 않았는데 정직원이 되고 나서 더 힘들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소연아, 저녁은 먹었니? 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머니는 늘 알아채셨죠. 소연이 힘들 때를.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소연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돼. 엄마한텐. 그 말에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다들 저를 알아. 다 알아. 열심히 하는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소연아, 기억해. 넌 누구보다 강한 아이야. 지금의 힘든 시간도 다 지나갈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소연은 조금씩 진정됐어요. 그리고 있잖아.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곧 빚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정말? 네. 연봉이 많이 올랐어요. 한 2년이면 다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딸. 엄마 울지 마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소연은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그리고 책상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할 수 있어.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정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일찍 왔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정 회장은 소연을 잠시 바라봤어요. 힘든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연은 놀랐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다 들었어. 정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 만든다고. 신경 쓰지 마. 실력으로 보여주면 돼. 이미 잘하고 있잖아. 따뜻한 격려였어요. 소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 회장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윤 차장한테 얘기해뒀어.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할 거야. 소연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 회장이 가고 난 뒤 소연은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가시밭길이지만 걸어갈 거야. 끝까지.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회의. 전 부서장은 즉시 대회의실로.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소연도 불안한 마음으로 동료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30분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테크노바의 차세대 AI 칩 설계도가 유출됐습니다. 부서장들이 돌아와 직원들에게 알렸죠. 경쟁사인 디지텍이 똑같은 기술을 발표했다는 거였어요. 5년간 개발한 기술이 통째로. 준혁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회사의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내부 조사를 실시합니다. 보안팀이 나타났어요. 한 명 한 명 조사를 시작했죠. 컴퓨터도 확인하고 이메일도 점검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누가 그런 짓을.
미친 사람이 있나 봐.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 오갔어요.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신입이 제일 의심스럽지 않아? 순간 모든 시선이 소연에게 쏠렸어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저요? 갑자기 나타나서 높은 자리 차지하고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잖아. 다른 직원이 거들었어요. 맞아. 청소부 출신이 갑자기 연봉 1억? 뭔가 이상해. 디지텍에서 심은 스파이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추측들이 쏟아졌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에요. 전 그런 사람이. 그럼 증명해봐요. 서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증명해요? 안 했다는 걸.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일단 보안팀 조사에 협조하세요. 팀장이 말했어요. 시선을 피하는 게 느껴졌죠. 그날부터 소연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 하면 자리를 피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했죠.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견뎌야 해. 진실은 밝혀질 거야. 혼잣말로 다짐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3일째 되는 날 밤, 소연은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퇴근했어요. 혼자 있는 게 오히려 편했죠. 10시쯤 되었을까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응, 나야. 일 다 끝났어.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 앞 비상계단에서 나는 소리였죠. 이 시간에 누가? 소연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돈은 언제 입금해 주는데? 약속한 대로 5억이야. 순간 소연의 눈이 커졌어요. 5억? 무슨 돈 얘기를 하는 거지? AI 칩 설계도 다 넘겼잖아. 디지텍에서 잘 쓰고 있다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아직 들키지 않았어. 다들 신입 의심하고 있어서 안전해. 소연은 숨을 죽였어요. 저 목소리, 들어본 것 같은데. 그때 목소리가 언어를 바꿨습니다. 네, 문제 없어요. 다음 자료도 준비됐어요. 중국어였어요. 이어서 일본어로도 통화했습니다. 네, 보안 코드는 모두 입수했습니다. 소연은 깨달았어요. 오대리다. IT 개발팀의 오진수 대리. 평소에는 조용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통화가 끝난 뒤였죠.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소연은 황급히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떡하지? 누구한테 말하지?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자신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모두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데 그때 준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끝까지 소연을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소연은 준혁을 조용히 불렀어요. 차장님, 잠깐 얘기 좀.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은데. 소연은 주변을 살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걸 들었어요. 그리고 오대리의 통화 내용을 전했어요. 준혁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분명히 들었어요. 중국어와 일본어로도 통화했고요. 준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조용히 있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하지만 오대리가 진짜 범인이라면 조심해야 해요. 섣불리 움직이면 위험할 수 있어요. 준혁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부터 둘은 조심스럽게 오대리를 관찰했어요. 오대리가 요즘 자주 야근하더라고요. 그리고 외부 미팅도 많아졌어요. 혼자 나가는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죠. 3일 후 저녁, 소연은 일부러 야근을 했어요.
오대리도 남아 있었죠. 11시가 되자 오대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소연은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이번엔 꼭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핸드폰 녹음 버튼을 미리 눌렀죠. 이번엔 서버 접속 코드야. 가격은 3억. 오대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됐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연락할게. 더 큰 건 있어.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을 계속했어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뒤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과 준혁은 보안팀장을 찾아갔어요. 저희가 범인을 찾았습니다. 보안팀장은 처음엔 믿지 않았죠. 하지만 녹음 파일을 듣고는 표정이 변했습니다.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오대리의 컴퓨터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왔어요. 디지텍과 주고받은 이메일, 해외 계좌 입금 내역, 그리고 추가로 유출하려던 기밀 문서들까지. 오진수 대리, 당신을 체포합니다. 경찰이 도착했어요. 오대리는 끌려가면서도 뻔뻔했습니다. 재수없게 걸렸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죠. 그날 저녁 정민호 회장이 직접 소연을 불렀습니다. 회장실에 들어가자 정 회장이 일어나 맞았어요. 박소연 씨, 그리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소연은 깜짝 놀랐어요. 회장이 고개를 숙이다니. 회장님, 왜 이러세요?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죠. 정말 미안합니다. 정 회장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소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아닙니다. 괜찮지 않아요. 정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회사를 구했습니다. 진정한 테크노바 사람이에요. 그 말에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시간들, 청소부로 일하며 받았던 무시, 정직원이 되고도 계속된 편견과 의심, 그 모든 게 이 순간 녹아내렸어요. 이제부터는 아무도 당신을 의심하지 못할 겁니다. 정 회장이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실을 나오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 씨,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미안해요. 의심해서. 회사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동료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감사를 표했어요. 서영도 다가왔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했죠?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소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로 괜찮았어요. 마음이 가벼워졌죠. 준혁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어요. 정말 용감했어요. 차장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우리가 팀이니까요. 팀.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 정말 한 팀이 된 것 같았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연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구나. 핸드폰이 울렸어요. 부모님이었습니다. 소연아, 뉴스 봤어. 우리 딸이 회사를 구했다고.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별일 아니에요, 아빠. 별일이 아니라니. 우리 딸이 영웅이야, 영웅. 어머니도 덧붙였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소연이.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소연은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의심받지 않아도 되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됐죠. 가시밭길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꽃길만 남은 것 같았어요. 1월의 라스베이거스는 뜨거웠습니다. CES,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박람회. 소연은 테크노바 부스 앞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비됐어요? 준혁이 물었어요. 이제는 편한 동료가 된 그였죠. 네, 할 수 있어요. 소연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6개월 전에 떨리던 모습은 없었어요. 이제는 테크노바의 수석 통역관이었으니까요. 부스가 열리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What's the main feature of this AI chip? 미국 기자가 물었어요. 소연은 유창하게 통역했죠. 이분이 우리 AI 칩의 주요 특징을 묻고 계십니다. 기술진의 설명을 다시 영어로 전달했어요. 단순한 통역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적 배경까지 곁들여 설명했죠. 임프레시브, 더 인터프로터 릴리 노즈 더 테크놀로지. 기자가 감탄했어요. 하루 종일 부스는 붐볐습니다. 중국 바이어들이 왔을 때는 중국어로, 일본 기업이 왔을 때는 일본어로. 소연은 마법처럼 언어를 바꿔가며 소통했어요. CEST via AIMENT AVOLUTIONNAIRE. 정말 혁신적이네요. 프랑스 투자자가 감탄했을 때도 소연은 완벽하게 대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 회장이 다가왔어요. 수고했어요. 덕분에 계약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준비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깜짝 놀랐어요. 미팅 상대가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들이었거든요. We are planning a smart city project worth $2 billion. 20억 달러. 2조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소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런 큰 계약을 망치면 안 돼. 하지만 막상 통역을 시작하자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이미 수십 번의 중요 미팅을 해왔으니까요. 싱가포르의 스마트 시티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닙니다. 싱가포르 측 대표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시민의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소연은 그들의 비전을 정확히 이해했어요. 그리고 테크노바의 기술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 설명을 덧붙였죠. Our AI technology can predict traffic patterns and reduce congestion by 40%. 2시간의 미팅이 끝났을 때 Let's sign the contract. 계약 성사. 정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테크노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계약이었습니다. 박소연 씨, 정말 훌륭했어요. 싱가포르 대표가 악수를 청했어요. 당신 같은 통역사가 있어서 테크노바는 행운이에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소연은 깜짝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소연 팀장님, 인사팀장이 찾아왔어요. 팀장이요? 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신설하기로 했어요. 센터장은 당신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센터장? 자신이? 10명의 팀원을 이끌게 될 거예요. 해외 사업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하는 자리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청소부에서 시작해서 1년 만에 센터장이 되다니. 할 수 있겠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쁨의 떨림이었죠. 새 사무실은 20층에 있었습니다. 넓은 공간, 큰 창문.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와, 정말 내 사무실이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첫 팀 회의 날, 10명의 팀원이 모였어요. 다양한 언어 전문가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된 박소연입니다. 팀원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났어요. 젊은 센터장, 그것도 파격적으로 승진한.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함께 최고의 팀을 만들어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윤서영이었어요.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팀원들이 나간 후 서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축하해요. 센터장 승진.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서영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로. 소연은 놀랐어요.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못됐죠. 편견에 사로잡혀서.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미안해요. 서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존경해요. 그 말에 소연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미안해요. 더 일찍 소통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화해였어요. 6개월 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센터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해외 사업 매출이 60% 성장했습니다. 회의실에 환호성이 터졌어요. 소연이 이끄는 팀 덕분에 해외 계약이 급증했던 거죠. 이 모든 게 박 센터장 덕분입니다. 정 회장이 공개적으로 칭찬했어요. 소연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소연아, 부모님이 회사로 찾아오셨습니다. 엄마, 아빠, 여긴 어떻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제야 소연은 깨달았습니다. 오늘이 빚을 다 갚은 날이었어요. 10억? 다 갚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반 만이었어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을 해낸 거죠.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어머니가 소연을 꽉 안았어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가족이 함께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아버지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뭐예요? 내가 모아준 돈으로 시작한 거야. 봉투 안에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희망 번역 서비스. 부모님이 작은 번역 회사를 차리신 거였어요. 이제 우리도 다시 시작해야지. 부모님의 눈에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소연은 또 울었어요. 행복해서, 감사해서. 회사를 나서는 길. 소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가득했어요. 날개를 펴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센터장님, 내일 독일 출장 준비는 되셨어요? 물론이죠. 그럼 공항에서 봐요. 전화를 끊고 소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무대였어요. 더 높이 날아오를 거예요. 청소부였던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세계를 연결하는 커뮤니케이터가 있을 뿐이었죠.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소연은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3년 전 그날 밤에도 봤던 그 불빛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때는 언젠가 자신을 위한 빛이 있을 거라고 믿었죠.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빛이었다는 걸. 기사님, 강남역에서 잠시 세워주세요. 네.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려고요. 축하할 일이 있어서.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소연을 봤어요.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표정이 환하시네요. 네.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소연은 활짝 웃었습니다. 날개를 편 새처럼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으니까요. 봄날의 아침이었습니다. 소연은 회의실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서가 들려 있었죠. 후,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센터장, 시작하세요. 정민호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은 자리에 서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새싹 인재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화면에 프레젠테이션이 떴습니다. 학력도 배경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언어 능력과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임원들이 술렁거렸어요. 학력 무관이라고요? 네. 저처럼요.
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도 기회가 없었다면 여전히 청소부였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의 기회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숨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단지 기회가 없을 뿐이죠. 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나요? 택배기사, 청소직원, 결혼이주 여성, 탈북민. 언어 능력은 있지만 기회를 못 얻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임원이 물었어요. 비용은 어떻게 되죠? 연간 5억 정도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만들어낼 가치는 그 이상일 겁니다. 소연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청소부에서 센터장이 되기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사에 기여한 성과들. 저 한 사람 때문에 해외 매출이 60% 성장했습니다. 20명이라면 어떨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정 회장이 일어섰어요. 훌륭한 제안입니다. 승인합니다. 소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정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첫 기수 선발부터 교육까지 박 센터장이 직접 책임지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개월 후 테크노바 1층 대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새싹 인재 일기 면접 날이었습니다. 300명이 지원했어요. 준혁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소연은 지원서를 하나하나 읽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29세, 택배기사, 독학으로 영어, 중국어 습득, 베트남 출신 응엔 티 흐엉, 결혼이주 여성,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 가능, 탈북민 리춘이, 중국에서 10년 거주, 중국어 원어민 수준. 하나하나가 특별한 사연이었어요.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지원자가 너무 긴장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소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첫 면접 때 얼마나 떨었던지. 왜 지원하셨어요? 저도 변하고 싶어서요. 평생 택배만 할 순 없잖아요. 청년의 눈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소연은 3년 전 자신을 봤습니다. 면접은 하루 종일 계속됐어요. 모두가 간절했고 모두가 특별했습니다. 어떻게 20명만 뽑아요? 선발 회의에서 팀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어렵네요. 소연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결정해야 했죠. 일주일 후 합격자 발표 날이었어요. 축하합니다. 새싹 인재일기로 선발되셨습니다. 전화를 받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도 되나요? 당연하죠. 실력이 있으니까 선발된 거예요.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주말에는 하루 종일. 비즈니스 영어는 일상 영어와 달라요. 정확성이 생명이죠. 소연이 직접 강의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해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교육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창립 기념일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죠. 오늘 특별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정 회장이 무대에서 말했어요. 우리 회사의 자랑, 박소연 센터장이 준비한 발표입니다. 소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대강당에는 전 직원이 모여 있었어요. 언론사 기자들도 왔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센터장 박소연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저는 3년 전까지 이 건물을 청소했습니다. 순간 강당이 술렁거렸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여러분의 사무실을 청소했죠. 25층 화장실, 회의실, 복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의 빚 10억 때문이었어요. 월 300만 원씩 갚으며 살았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죠. 소연은 그날을 회상했어요. 통역사 대신 나섰던 운명의 순간. 한 번의 기회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무대 옆으로 손짓했어요.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새싹 인재 일기생 20명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택배 기사였던 김철수 씨, 이제는 우리 회사 통역 팀원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 응엔 씨, 베트남 시장 전문가가 되었죠. 탈북민 리춘희 씨, 중국 비즈니스 담당자입니다. 하나하나 소개할 때마다 박수가 터졌어요. 이들은 증명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누구나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처럼요. 그 순간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둘 일어나더니 곧 전 직원이 일어났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행사가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청소부에서 임원이 되신 스토리가 감동적입니다. 새싹 인재 프로그램 정말 훌륭해요. 한국 기업 문화를 바꿀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다음 날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청소부에서 임원으로 그리고 희망을 나누다. 테크노바의 기적, 새싹 인재 프로그램. 1년 후 소연은 보고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일기생 20명 중 15명 정규직 전환, 5명 해외 지사 발령. 놀라운 성과였죠. 이기는 50명 선발하기로 했어요. 준혁이 커피를 들고 왔어요. 이제 그는 부사장이 되어 있었죠. 좋아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죠. 그때 노크 소리가 났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소연아.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던 혜진. 오랜만에 만남이었어요. 카페 갈까? 할 얘기가 있어. 회사 근처 카페.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너 정말 대단해졌다. 혜진이 감탄했어요. 뉴스 봤어. 모든 언론이 널 다루더라. 과분한 관심이야. 소연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과분하긴. 넌 정말 영웅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소연이 입을 열었어요. 혜진아, 이제 시작이야. 시작?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소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내년엔 새싹 인재재단을 만들 거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거지. 와, 정말? 학력 배경 때문에 기회를 못 얻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들을 돕고 싶어. 혜진이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넌 정말 멋진 사람이야. 고마워. 내 응원이 큰 힘이 돼. 카페를 나오며 소연은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 30분. 벌써 이런 시간이야? 뭐해? 집에 가야지. 아니, 회사 가야 해. 혜진이 놀랐어요. 새벽에? 왜? 내일. 아니, 오늘 아침에 새싹 인재이기 환영식이 있어. 강연 준비를 해야 해서. 아직도 새벽 출근을 하는구나. 혜진이 웃었어요. 다른 의미의 새벽 출근이지. 소연도 웃었습니다. 그때는 청소하러 갔지만 이제는 희망을 전하러 가. 두 사람은 헤어졌어요. 소연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새벽의 거리는 3년 전과 똑같았어요. 차가운 바람, 어두운 하늘, 텅 빈 도로. 하지만 소연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죠. 이제는 당당히 앞을 보며 걸어요. 테크노바 건물이 보였습니다. 3년 전엔 그저 청소해야 할 건물이었죠. 이제는 꿈을 실현하는 무대였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 아저씨가 반겼습니다. 센터장님, 오늘도 일찍 오시네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내죠. 우리 손자도 새싹 인재 지원했어요. 정말요?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0층 센터장실이 아닌 25층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작은 강의실이 있었죠. 불을 켜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희망의 씨앗을 심는 법. 오늘 강연 제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아침이 밝아왔죠. 소연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딘가에 3년 전에 자신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희망을 잃고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이. 기다려요. 곧 기회가 올 거예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햇빛이 사무실을 비췄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는 날. 소연은 미소 지으며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희망의 씨앗은 오늘도 계속 뿌려질 거예요. 언젠가 온 세상이 희망의 숲이 될 그날까지.